지난 2일 새벽 아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러시아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크렘린궁 위로 폭탄이 날아든 것입니다. 이 폭탄 공격은 드론을 이용한 것이었고, 두 번에 걸쳐 날아든 폭탄은 인명피해를 낳지는 못했지만 문화유산인 크렘린궁의 지붕 일부를 불태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즉시 우크라이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였다는 성명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저기로 퍼진 영상 내용과는 달리 크렘린을 겨냥한 드론들이 무력화되었으며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크렘린 공격을 지시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실제로도 국제적인 여론은 우크라이나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아무도 모르게 크렘린에다 폭탄 드론을 마구 보낼 수 있었다면 푸틴은 진작에 불기의 객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주시하던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러시아에서 나오는 주장은 뭐든 한번 걸러서 들으라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독일의 동유럽 국제정세 전문가 역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공격 순간의 영상들이 모두 크렘린 주변의 고화질 컬러 CCTV로 촬영되었는데, 이런 CCTV들은 완전히 크렘린의 통제하에 있으며 누군가 영상을 공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서야 그런 영상이 허가 없이 유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크렘린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공격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는 점도 수상한데요. 모스크바 함의 격침 사건 당시만 해도 러시아 정부는 폭풍이나 담뱃불 등 되도 않는 변명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당한 치욕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국가 순회가 암살당할 뻔한 일인데도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냥 인정했다는 점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사전에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던 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지방 순회 방문을 돌고 있는 푸틴을 암살할 것이라는 소문이 몇몇 정보원으로부터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뭔가 엉성한 상황 배경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들은 이 사건이 러시아의 자작극이었을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농담처럼 최근 러시아의 심각한 졸전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진짜로 크렘린에 드론을 날린 거였어도 어찌 해볼 방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 공격은 막기가 몹시 곤란하기도 하고 러시아가 무인기에 농락당한 것도 이번 전제에서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크렘린궁 폭탄 공격 사건도 드론 병기의 우수성과 위험성을 되새기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로운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드론은 다른 무기들이 을에 겪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창창과 방패의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적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강요할 수 있는 드론. 하지만 드론이 이처럼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던 것은 크기가 작은 덕분에 유인 비행기 크기를 감지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던 기존의 방공망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곧 드론에 특화된 새로운 방공 체계의 필요성을 의미했죠.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보니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첫 단계가 안티-드론건으로 불리는 소총형 전파 제머였습니다. 드론이 각광받기 시작한 뒤로 세계 각국이 비교적 재빠르게 뚝딱뚝딱 만들어낸 기술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이미 일선의 장비로 보급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소총 모양으로 만들어진 방에 전파 송신 안테나를 드론에 향하면 드론이 마치라도 된 것처럼 제자리에 멈추거나 추락해버리는 물건입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휴대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사정거리가 짧고 재민 가능한 통신 전파의 가짓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이 지상에 고정되어 있거나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제머죠. 안티-드론건과 그 원리는 동일하지만 훨씬 크기가 크고 덕분에 더 넓은 사정거리와 다양한 주파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이라는 창을 제머라는 방패가 한 번 막은 겁니다. 그렇다면 드론이 반격을 해야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한국의 방산 거대 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난 29일 이스라엘의 한 외신이 재민 공격에 저항성이 있는 드론이 개발됐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스라엘 현지 기업 인피니돔이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서 드론의 재민 저항성을 부여하는 키트를 개발했으며, 이 기술이 조만간 양산되면 미국, 이스라엘, 한국 등의 주요 국방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피니돔이 개발한 키트는 주로 GPS 전파에 대한 재밍에 대응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움직이는 드론의 경우 주로 위성 GPS를 이용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파방해 방지 솔루션 제공업체인 인피니돔은 얼마 전 한국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한유의 벤처스 및 넥스트 기어 벤처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900만 규모의 펀딩을 막 마감했습니다. 이 자금은 인피니돔의 GPS 재밍 보호 키트인 GPS 돔2를 주요 국방군에 배치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피니돔은 전용 솔루션의 공동 개발 및 글로벌 상업 계약을 통해 전략적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인피니돔 관계자는 우리는 한화와의 투자 및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화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리더십 간의 시너지 효과는 인피니돔의 혁신적이고 핵심적인 기술 및 지적 재산과 결합하여 강력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보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산 및 보안용 드론의 GPS 보호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이 회사는 훗날엔 배송 드론 보호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인피니돔은 한화 등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항제밍 모듈, INS, 레이더 기술, GPS 무결성 모니터링 도구 및 공격과 같은 여러 센서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방 및 상업 고객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2만 킬로미터 상공을 공전하는 GPS 위성의 신호는 매우 약하고 재밍에도 취약합니다. UAV, UGV 및 USV와 같은 무인 플랫폼은 아군 추적, 항법 및 자율 비행을 위해 GPS에 크게 의존하는데요. 따라서 GPS 재밍 공격은 운용에 큰 애로사항을 낳는 보안 위험입니다. 인피니돔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방해 전파 방지 솔루션은 크기, 무게 및 전력이 매우 중요한 UAS, UAV와 같은 무기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기존의 부피가 크고 무겁고 값비싼 방해 전파 방지 시스템들은 제한 조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항제밍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파 제밍에 무력했죠. 인피니돔의 CEO 오메르 셰러는 방위 시장이 꽤 오랫동안 자유드론 임무를 수행해왔지만 더 작고 가볍고 저렴한 드론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드론에도 점점 항제밍 기능을 탑재할 만한 여유 공간과 여유 중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간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흔히 쓰이던 방해, 전파 방지 시스템들이 드론에 탑재되는 일이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하지만 한화와 인피니돔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방해, 전파 방지 시스템 자체를 소형화시키고 모듈화시킨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담배 간만한 크기까지 줄인 항제밍 모듈을 드론의 통신 시스템과 연결하기만 하면 어떤 드론이든 GPS 교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방해, 전파 방지 시스템을 달 수 있을 만큼 발전된 드론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재밍 저항성을 획득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군용 드론들이 재밍의 면역성을 갖추게 되면 이제 다시 이런 드론을 막을 방도를 찾아내야 할 것인데요. 다만 적어도 재밍과 같은 편리한 방법은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공 사격 등을 이용한 물리적 파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재밍 기술보다 우선순위가 낮았던 점에서 알 수 있듯 이는 매우 불편하고 신뢰성이 낮은 방법입니다. 드론처럼 작은 물체가 공중을 부유하면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기까지 하면 이를 쏘아서 떨어뜨리는 것은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이를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집속탄처럼 목표물 근처에서 자탄이 비산하는 어헤드탄 등이 개발되어 있지만 의도치 않은 아군이나 구조물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 사용하기가 몹시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무언가 또 전혀 새로운 방공체계가 등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드론 무기체계의 창과 방패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촉각을 곤두세워 매번 그 첨단에 있는 기술들을 감지하고 빠르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드론으로 인한 크고 작은 해프닝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실 텐데요. 한국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서울 한복판이 농락당했고, 그 대단하다는 미국도 중국이 날려보낸 정찰 풍선의 본토의 하늘을 잠시나마 내어줬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사건은 정말로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농락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러시아의 자작극일 뿐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어느 쪽으로 결론 나건 러시아 역시 한국과 미국처럼 체면을 구기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때 겪은 굴욕으로부터 배움을 얻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굴욕을 딛고 일어나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무인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무인기를 막는 방법,
아군의 무인기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두 습득하고 있죠. 한국의 저력은 이런 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 말이죠. 한국은 이번에도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이를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